안녕하세요. 절세퀸 황경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년 1월 25일은 모든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되는 날인데요. 올해 1월 25일은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설날이기 때문에 1월 28일 화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사업자분들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분들은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분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발생하신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간이 과세자분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2019년 1년 동안 발생하신 매출에 대해서 모두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지어서 그것을 사업자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매입액에 대해서도 10%만큼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때에 매출을 특히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신고된 매출 금액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 이 매출 금액이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 신고하실 때에 매출 누락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셔서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매출은 크게 분류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국세청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거나 현금 매출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오픈마켓 매출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셔야 매출액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종이세금계산서와 오픈마켓 매출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조회가 전산에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오픈마켓 매출이라 함은 11번 가나, 쿠팡, 티몬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신 매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 누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절대로 매출 누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쿠팡, 티몬도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매출 누락을 한다면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가 모두 다 완료된 뒤에 대조를 해보고 다시 신고하라고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까지 부담하시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실 때에 반드시 오픈마켓 매출까지 모두 다 집계하여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배달앱 매출 또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배달앱이라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매출액 집계가 모두 완료되셨다면 매출액 총 합계에 대해서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십니다. 그럼 이것을 다 100% 납부하시는 건 아니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매입세액이라 함은 내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입세액은 상대방에게 지불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가 있는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적격 증빙 서류라 함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출과 마찬가지로 매입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관하고 세금 신고하실 때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카드사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요청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주셔야 하고, 신용카드를 12월에 등록하셨다면 11월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역 또한 카드사에 조회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액의 10%만큼 납부세액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이미 상대방에게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간이가세자인 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좀 더 유리하게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 분들은 일반 가세자 분들이 부담하시는 부가가치세의 한 10분의 1 정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이가세자 분들도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되지만 매출액이 연간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셨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의무는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액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만큼 신용카드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공제를 하여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매입세액이 적격 증빙 서류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여 준다고 해서 종이 계산서는 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계산서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비용 처리가 되실 수가 있으시고,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에 받으신 종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때도 공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100% 공제가 되시는 건 아니고 매입하신 금액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108분의 8만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시고, 과세표준이 2억이 되지 않으신다면 109분의 9까지도 가능하시게 됩니다. 음식점을 하지 않으신다면 일반 반찬가게나 일반 주점이나 그런 것들 하신다면 102분의 2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시기 때문에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에 종이 영수증이나 종이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관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에 제출하시고, 또 다른 종이 계산서를 가지고 계셨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 비용 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좀 사업자분들한테 신고 납부까지 하시는 거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신데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절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처음 사업을 개시하셔서 사업 담당 세무사가 없으시거나 간이과세자이셔서 신고 대리를 맡겨셔야 된다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의뢰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